서울 도심공원이 온통 가을빛으로 변했습니다. 서서울 호수공원은 호숫가를 따라 살랑이는 억새가 일품이고 서울의 대표적인 단풍길로 선정된 신트리공원 가는 길은 형형색색 단풍 터널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북한산에도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산 품에 안긴 한옥마을과 샛노란 은행나무 숲이 색다른 가을 낭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지속 가능한 은평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은평구는 2026년까지 일자리 5만여 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울 첫 소식으로 우리 지역의 단풍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올해도 단풍이 절정을 향해 가면서 주민들의 눈과 마음을 물들이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의 단풍은 다음 주까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멀리 갈 여유가 없는 분들, 도심 속 단풍 맛집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윽한 가을 정취를 품은 양천의 명소들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단풍길로도 선정된 신트리공원 가는 길. 알록달록 수놓은 단풍으로 짙게 물들었습니다. 가로수가 이룬 형형색색의 단풍 터널을 걷다 보면 어느새 공원에 다다릅니다. 주민들은 공원을 거닐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느껴봅니다. 집과 가까운 곳에서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몸도 마음도 저절로 여유로워집니다. 설악산 같은데 뭐 저리 강안도로 저리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 다리 아파갖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단풍도 떨어지고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매일 나와요. 단풍을 보니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주민들. 노랗고 빨간 물감이 칠해진 공원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어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맨날 이거만 쳐다본다니까. 처녀 때 돌아간 것 같아. 양천 지역 곳곳이 형형색색 단풍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물과 정원을 테마로 만들어진 서서울 호수공원. 호숫가에 핀 억새풀이 살랑이고 붉은 화살나무 단풍이 주변 풍광과 어우러져 장관입니다. 양천구는 이 밖에도 목동 9단지 사이길 등 총 10곳을 양천 단풍길로 선정했습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을 즐기기에 좋은 요즘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멀리 가지 마시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가을 나들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서울 도심 곳곳에 가을 정취가 물씬 풍깁니다. 덕수궁 돌담길에는 낙엽 밟는 낭만이 가득한데요. 네, 북한산 둘레길은 한옥마을과 은행나무 숲이 어우러지면서 색다른 볼거리들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희 기자입니다. 가을 정취를 가득 머금고 쏟아지는 낙엽비가 낭만을 선사합니다. 도심 전체가 가을빛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단풍길인 덕수궁 돌담길입니다. 덕수궁길 단풍은 돌담 기와지붕에 내려앉았다가 바람이 불면 춤을 춥니다. 단풍을 보며 걸으니 복잡했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동안 봄, 여름 내가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수확하고 근데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좀 약간 쉬고 그런 걸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막 이렇게 꽉 찬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위로받고 그다음에 마음이 더 안정되고. 북한산에도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산 품에 안긴 한옥마을은 고즈넉한 분위기가 납니다. 한옥마을을 지나 북한산 둘레길로 접어들면 이렇게 노란 은행나무 숲이 펼쳐집니다. 하늘과 닿을 듯 곱게 뻗은 은행나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고개를 들면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가을빛에 반짝이고 눈을 돌리면 겹겹이 쌓인 은행잎이 융단처럼 깔려 있습니다. 이 바닥 보니까 너무 예뻐요, 은행잎이. 한번 이 가을에 와서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은 샛노란 은행나무 숲에서 가을의 추억을 남깁니다. 가을 정취에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계곡에도 가을이 떠다닙니다. 북한산 둘레길 구석구석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 단풍은 다음 주까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가을은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낭만을 느끼게 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발생한 산불을 분석해봤더니 원인의 대부분이 사람이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 전체가 시뻘겋게 변했고 강한 바람에 불길이 순식간에 번집니다.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됐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난해 3월 4일 발생한 경북 울진 삼척 산불 모습입니다. 무려 213시간 40분간 이어진 산불로 산림 16,000여 헥타르, 축구장 2만 3천여 개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또 주택과 공장 등 시설 600여 곳이 소실되면서 집계된 피해액만 9천여억 원,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녹음이 수그러들고 건조한 날씨가 많아지는 11월부터는 산불 발생이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최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전체 2,800여 건, 연평균 570여 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두 자릿수였지만 11월로 들어서면서 세 자릿수로 껑충 뛰더니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월별 산불 발생 빈도를 봤더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수치가 크게 늘었는데 4월과 3월, 2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철, 겨울철, 봄철은 여름보다 강수량도 상대적으로 좀 적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좀 더 건조한 면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경북과 강원 순으로 나타났는데 세 개 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전체 58%를 차지했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940건으로 1위,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코로나19가 해제돼 행사가 늘고 산행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계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 대책을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각지대, 산불 예방하는데 사각지대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제적으로 산불 진화 체제를 구축하느냐.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 매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 혹은 여기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추진되면서 찬반 양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 수건 사업인 5호선 연장이 서울시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5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광역 사업으로 분류돼 건설 비용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분담하게 되지만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시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건설 기준에 따르면 광역 사업의 경우 지자체는 60%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지만 서울시는 40%까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자리위원회에는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청년 등 5개 분야의 전문가와 은평구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일자리 성과와 내년도 계획에 대한 자문과 심의, 정책 제안 등이 이루어졌고 지속 가능한 은평형 일자리 창출을 비전으로 하는 지역 일자리 대책 선포식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은평구는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5만 1,000여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양천구가 전국 최초로 자전거 지킴이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전자칩이 내장된 자전거 번호판을 이용해서 자전거 도난을 막겠다는 건데요. 네, 양천구 스마트 정보과의 이강원 과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한 자전거 지킴이 솔루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 자전거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인지 또 도난 사례도 많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저희 구청 서울시 자전거 이용률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으로 양천구 자전거 이용률이 22.3%인데요.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2위로 우리 양천구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난 발생 건수 역시 서울시에서 2위로 높은 편이고요. 22년 기준 서울 31개 경찰서 자전거 도난 발생 건수 보면은 평균 126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양천구 발생 건수는 436건으로 높은 편입니다, 역시. 네, 말씀 들어보니까 자전거 지킴이 솔루션은 전자칩이 내장된 자전거 번호판을 장착하는 방식이라고 하던데 그럼 이걸로 어떻게 도난 방지가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저희 이번에 사업한 거를 설명드리면은 무선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RFID가 내장된 전자칩 태그가 장착된 자전거 번호판과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는 안테나 외에 CCTV, 전광판 또는 로고젝트 등 시설물을 자전거 밀집 시범 지역인 화공가 4곳을 선정하여 출입구마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장착한 자전거가 이 구역에 진출입하면은 스마트폰을 앱을 통해서 인식 위치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정보를 활용해서 도난 분실된 자전거 회수 및 절도범 검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CCTV, 안테나, 전광판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전거가 관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홍보해서 자전거 절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모방범죄 유혹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됩니다. 또한 학원가 4곳 이외에도 자전거 번호판의 인식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주변 자전거 도로에 CCTV 지주가 있습니다. 15곳을 활용해서 경로 분석 안테나를 설치하여 위치 추적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만약 이런 번호판을 장착한 자전거가 도난이 됐다면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전거 인식 위치 및 시간 정보를 활용해서 도난 시간을 특정하고 안테나와 함께 설치된 CCTV 영상 정보를 활용해서 시간과 위치를 특정함으로써 자전거 회수와 범인 검거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자전거 지킴이 솔루션. 양천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스템 이용 방법도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이번에 위치 인식은 관내 자전거 밀집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지만 시행 후에 저희가 효과 분석을 통해서 지역 확산 예정이고요. 자전거 번호판은 양천구 자전거 이용 주민 누구나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양천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회원 가입하신 후에 자전거를 등록하시고 자전거 번호판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양천경찰서, 관내 지구대 및 파출소 중 선택한 곳에서 등록 절차를 거쳐서 번호판을 수령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천구 스마트 정보과 이강헌 과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2일부터 청소년들이 학교 대신 청소년 기관으로 등교해 수업을 받는 청소년 전일제, 이른바 마을로 등교를 운영합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3개의 중학교 학생 900여 명이 정해진 날짜에 은평 청소년센터로 등교를 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 건데요. 교과목 수업에서 벗어나 생존 수영과 창의 체험 프로그램, 진로 체험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